우리 인생에서 관계라는 것은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때로는 햇살처럼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기도 하고 때로는 우중충한 먹구름처럼 우리를 지치게도 하죠.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조금 더 평온한 저녁을 맞이하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의 삶을 더 가볍고 평온하게 만들기 위해 나이 들수록 멀리해야 할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혹시 만나고 나면 괜히 마음이 무거워지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대화 속에서 늘 부정적인 기운만 전하는 사람이 떠오르시나요? 오늘 말씀드릴 5가지 유형의 사람들을 들으면서 떠오르는 얼굴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과 어떻게 거리 두기를 해야 할지에 대한 방법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노년은 하루하루가 따뜻한 봄날처럼 평온하기를 바랍니다. 이번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께서 조금 더 자신을 보호하고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힘든 순간이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불만이 생기고 나에게 다가오는 일들에 실망할 때도 있죠. 그런 감정은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솔직한 인간미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만약 주변에 항상 부정적인 말로 우리를 지치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만나기만 하면 먹구름을 몰고 오는 것 같은 사람들, 늘 세상이 나를 괴롭히고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이 없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런 이들과의 만남은 마치 잿빛 하늘 아래 있는 듯 우리의 마음을 자꾸만 무겁게 만들곤 합니다.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매주 만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항상 본인의 힘든 이야기를 풀어놓기 일쑤였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부터 건강 걱정 그리고 이웃에 대한 불만까지 모든 것이 부정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친구를 위로해주고 싶어서 열심히 이야기를 들어주었지만 만남이 계속될수록 자신이 점점 더 지치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만나기 전부터 마음이 무거워지고 만남 후에는 온몸에 피로가 몰려오는 느낌이었다고 하죠. 우리 모두 한 번쯤은 이런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누군가의 부정적인 에너지가 자신의 마음에 스며들어 하루가 잿빛으로 물들었던 그런 순간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과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시도해 볼 수 있는 것은 대화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계속해서 세상이 힘들다거나 자신의 상황이 불운하다고 말할 때 그저 맞장구를 치기보다는 조심스럽게 긍정적인 주제를 던져보는 겁니다. 그렇군요. 정말 힘들지요. 그런데 그 중에도 이런 좋은 점이 있지 않을까요? 라고 말해보는 것이죠. 물론 이 방법이 매번 성공하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에 깊이 빠져 있어서 다른 방향으로 대화를 이끌려고 해도 거부감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대화가 내 마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만약 그 대화가 내 마음을 무겁게 하고 나를 지치게 만든다면 그 순간부터는 한 발짝 물러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자연스럽게 만남의 빈도를 줄이거나 불필요한 감정 소모가 발생하는 주제에 깊이 빠지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사람의 말에 너무 오래 머무르지 않고 부드럽게 대화를 마무리하거나 다른 주제로 자연스럽게 돌리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는 우리 스스로 부정적인 사람에게 휘둘릴 필요는 없다는 점입니다. 우리를 무겁게 하는 관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 관계가 내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솔직하게 평가해야 합니다. 부정적인 감정은 전염되기 쉽습니다. 부정적인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너무 깊이 연루되지 않고 그저 강물이 흐르듯 흘려보내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럴 수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짧게 응대한 뒤 다시 자신의 길로 가는 것처럼요. 중요한 것은 그들의 부정적인 감정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관계는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기도 하지만 종종 우리를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멀리하는 것이 나에게 더 큰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물러나는 것은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선택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평온함을 지키기 위해선 때로는 거리 두기가 필요한 법입니다. 나를 무겁게 만드는 대화보다는 나를 따뜻하게 해주는 대화를 선택할 수 있는 용기, 그 용기가 여러분의 일상에 더 많은 햇살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어떤 사람을 멀리해야 할까요? 우리 삶에서 가장 소중한 자산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입니다. 마치 보물처럼 그것들은 우리가 가장 신중하게 관리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세상에는 그 소중한 자산을 자기 마음대로 쓰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경제적인 도움을 당연하게 요구하거나 감정적으로 나를 끊임없이 착취하려고 합니다.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다거나 늘 자기 이야기만 하고 나의 어려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이들은 겉으로는 친절하고 다정해 보일 수 있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그 관계는 나에게 점점 더 많은 무게를 실어주기만 합니다. 72세 강 씨에게는 오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항상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3만 원, 5만 원처럼 작은 금액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금액은 점점 커졌고 어느 순간부터는 마치 강 씨에게 돈을 맡겨둔 것처럼 당연하게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돌려받는 일은 어려웠고 그 친구는 항상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갚을 수 없는 이유를 늘어놓았죠. 처음에는 의리와 동정심으로 도와주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관계가 점점 부담스럽고 그 친구를 만나는 것이 두렵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그 관계가 나의 자존감을 잠식해 간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분은 오랜 고민 끝에 모든 연락을 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결단은 외로움과 죄책감을 수반했지만 그것이 결국 자신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음을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왜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휘둘리게 되는 걸까요? 대개는 상대방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마음, 거절하지 못하는 성격, 그리고 관계를 끝내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신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에게 쉽게 마음의 문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열린 문을 통해 그들은 우리 삶에 들어와 점점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되죠. 처음에는 작은 부탁으로 시작했던 것이 점차 큰 부담으로 변하고 나중에는 나의 모든 에너지를 소진시키기에 이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중요한 것은 명확한 선을 그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 선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명확히 하고 그 한계를 넘어서려는 요구에 단호히 대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친구가 계속해서 금전적인 도움을 요청할 때 이번에는 도와줄 수 없어. 나도 여유가 없거든. 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한마디가 어려워 보일 수도 있지만 한번 그런 말을 해보면 다음부터는 조금 더 쉽게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 자신에게 솔직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그 행동이 나에게 해가 된다고 느낄 때는 나를 먼저 보호해야 합니다. 또 다른 중요한 것은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들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는 금전적인 문제뿐 아니라 감정적으로도 나를 지치게 만듭니다. 매번 자신의 문제만을 이야기하고 나에게는 아무런 관심도 보이지 않는 사람, 늘 내가 들어주기만을 바라는 그런 사람들은 우리에게 큰 부담이 됩니다. 그들은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나의 시간을 가져가고 나의 감정을 소모시키죠. 이럴 때 우리는 그 대화와 관계에 과도하게 깊이 연루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 바닷가에서 파도가 다가오면 그 파도를 정면으로 맞서지 않고 피하는 것처럼 그들의 감정적 요구를 부드럽게 피하고 나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관계란 서로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나누며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나에게서 끊임없이 에너지를 빼앗아가며 나의 마음을 짓누릅니다. 이런 관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내 삶은 내가 소중히 여길 가치가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의 시간과 에너지는 무한하지 않기 때문에 그 소중한 자원을 소모시키는 관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을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관계를 정리하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모두 서로를 도우며 살아가지만 나의 도움이 상대방에게 아무런 한계 없이 주어질 수는 없습니다.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이어야만 그것이 건강한 관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과의 관계를 끝내는 것은 결코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를 위해 그리고 나를 소중하게 여겨주는 다른 사람들과의 더 나은 관계를 위해 필요한 선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에너지를 갉아먹는 또 다른 관계는 무엇일까요? 누군가와 늘 비교당하는 느낌을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우리는 각자 다르게 살아가고 있지만 가끔씩 마주하는 사람들 중에는 우리를 끊임없이 비교의 틀에 가두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과 나를 견주어 자신이 더 우위에 있다는 걸 강조하고 싶어 하죠. 자녀의 성공, 과거의 성취, 혹은 현재의 상황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비교하려고 합니다. 이런 만남은 우리에게 피로감을 주고 자존감을 서서히 갉아먹으며 결국 나 자신을 온전히 소중히 여기지 못하게 만듭니다. 한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에게는 오래된 친구가 있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친구와의 만남은 즐거움보다는 스트레스를 주는 시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만날 때마다 친구는 자신의 자녀들이 이룬 화려한 성취를 자랑하며 대화를 시작하곤 했습니다. 그 대화는 자연스럽게 상대방의 자녀와 비교로 이어졌습니다. 네 아이는 지금 뭐하니? 라는 질문은 단순한 관심의 표현이 아니라 자신의 자녀가 얼마나 성공적인지를 은근히 드러내려는 의도로 느껴졌다고 하셨죠. 대화를 듣는 동안 그분은 점점 불편함과 위축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친구의 자녀는 대기업에 다니거나 해외에서 화려한 경력을 쌓고 있었고 그런 이야기는 단순한 자랑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친구는 이어서 너희 아이도 조금 더 노력하면 잘할 거야. 같은 말을 덧붙이며 은근히 상대방의 자녀와 비교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말들은 그분께 자신이 부족한 부모라는 느낌을 심어주었고 자녀 역시 남들보다 뒤처진다는 생각에 빠지게 만들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모임을 다녀오고 나면 마음은 한없이 무거워졌고 집으로 돌아와서도 자신도 모르게 다른 사람의 자녀와 자신의 자녀를 비교하며 자책하는 자신을 발견하셨다고 합니다. 결국 그 모임에 나가는 일이 부담과 불안을 가져왔으며 그로 인해 자신과 자녀의 삶에 대한 만족감마저 흔들리게 되었다고 하셨죠. 비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끝없는 열등감과 스트레스를 안겨주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은 남과 비교할 수 없는 단 하나뿐인 고유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나의 길은 나만이 걸어온 길이고 그 길은 그 자체로 충분히 소중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교의 틀에서 벗어나 나만의 속도를 지켜야 합니다. 그렇다면 늘 경쟁하려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그들의 비교에 휘말리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자꾸만 자신의 성공을 이야기하며 나를 평가하려 할 때 그 평가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렇군요. 라고 짧게 반응하며 대화를 끊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의 말에 깊이 반응하지 않고 그들의 기준을 나의 가치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이것은 비교에서 나를 보호하는 첫 번째 방어막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비교를 피하는 방법 중 하나는 대화를 자연스럽게 다른 주제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자꾸 비교를 유도할 때 그 주제를 지속하기보다는 그렇구나. 그런데 나는 요즘 이런 걸 하고 있어. 라고 하며 나의 관심사나 최근의 즐거운 경험을 공유해 보세요. 대화를 주도적으로 전환함으로써 상대방이 계속해서 비교를 이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대화로 이끌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자신에게 계속해서 상기시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의 가치는 누군가와의 비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가에서 나온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결국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따라 우리의 자존감이 흔들리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나는 나의 길을 걷고 있고 이 길은 그 자체로 소중하다라는 확신입니다. 비교에서 벗어나 나만의 속도로 걸어가는 용기,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열쇠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이러한 마음가짐을 흔들리게 만드는 또 다른 유형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때때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특히 누군가의 실수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자신의 감정을 풀기도 하죠. 하지만 언제나 다른 사람의 흉을 보거나 뒷말을 하는 것이 습관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언제나 다른 이의 결점을 찾아내어 그것을 이야기의 주제로 삼습니다. 그들과의 대화는 마치 독성이 있는 공기처럼 우리의 마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곤 합니다.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는 결국 우리 자신을 불편하게 만들고 그들의 험담이 언젠가 나에게도 돌아올 수 있다는 불안감을 심어줍니다. 63세 이 씨는 오래된 친구와 자주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 친구는 항상 주변 사람들의 흉을 보는 것을 즐겼다고 합니다.
이웃의 문제, 다른 친구들의 사소한 실수, 그리고 가족 이야기까지도 언제나 누군가를 험담하는 것이 그 친구의 대화 주제였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가볍게 듣고 넘겼지만 점차 마음속에 불편함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다른 모임에서 자신이 그 자리에 없었을 때 본인 역시 험담의 대상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큰 충격을 받으셨다고 하죠. 저 자리에서 나도 그들과 다르지 않았구나라는 후회와 함께 스스로도 그 부정적인 대화의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는 무거운 자책감을 남겼습니다. 험담을 일삼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단지 대화의 불쾌함만을 초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관계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에도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자꾸 다른 사람의 약점을 이야기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시각도 부정적인 것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다른 사람뿐 아니라 우리 자신에 대한 평가마저도 점점 더 비판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할지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험담을 일삼는 사람과 대화할 때는 대화를 자연스럽게 중립적인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다른 사람의 험담을 시작할 때 그분도 아마 나름의 이유가 있을 거예요. 라든지 모두 힘든 시기를 겪고 있죠. 처럼 중립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겁니다. 이러한 대답은 상대방의 험담이 더 이상 깊이 이어지지 않도록 만드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대화를 다른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부드럽게 대화 주제를 바꾸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험담이 이어질 때 그 자리를 지키지 않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직접적으로 그 사람에게 험담하지 말라고 하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그 대화에서 자연스럽게 빠져나오는 방식으로 불편함을 피할 수 있습니다. 저는 잠시 다른 일을 해야 해서요. 혹은 공기가 답답한 것 같아서 잠깐 바람 좀 쐬고 올게요. 같은 간단한 이유를 대고 잠시 자리를 비우는 겁니다. 이것은 나 자신의 마음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행동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험담을 일삼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내 마음을 지키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에너지를 긍정적인 일에 쓸 필요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대화에 우리의 소중한 시간과 감정을 쏟아붓는 것은 결국 우리의 행복을 갉아먹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대화가 반복되는 상황이라면 그들과의 만남을 줄이고 자신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 나의 가치를 존중해주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우리의 삶을 더 밝고 건강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험담을 일삼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결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특히 그 관계가 오래된 우정이나 가족과 관련된 경우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관계 속에서 내가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면 결국 그것이 나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관계가 나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관계를 재정비하고 나를 위한 거리 두기를 실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나이 들수록 멀리해야 하는 마지막 사람은 어떤 유형일지 알아보겠습니다. 감정은 우리가 다른 사람과 연결되는 중요한 다리입니다. 타인의 어려움을 보고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기쁨을 나누며 행복해지기도 하죠. 그런데 이런 감정을 이용해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죄책감이나 연민을 자극해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 합니다. 내가 이렇게 힘든데 너마저도 날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어떡하겠어? 라는 식으로 압박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말은 마치 묵직한 돌처럼 우리 마음에 얹혀져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우리를 조종하려고 합니다. 어떤 분의 가족 중 한 명은 항상 내가 이렇게 힘든데 너는 정말 나를 돕지 않을 거니? 내가 없으면 분명히 너도 힘들어질 거야. 라는 식으로 말하며 도움을 당연한 것처럼 요구했습니다. 매번 자신의 어려움을 강조하고 상대방이 도와주지 않으면 큰일이 날 것처럼 말했죠. 이 때문에 그분은 자신의 계획이나 삶의 우선순위를 무시한 채 그 가족의 요구에 맞추어야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순간에는 자신이 그저 다른 사람의 삶을 위해 존재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너무나 지치셨다고 합니다. 자기 자신의 삶은 점차 흐려지고 모든 것이 타인의 필요와 요구를 채우기 위한 도구가 되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감정을 조종하려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강한 죄책감을 심어주며 자신을 도와주지 않으면 마치 큰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타인을 도와주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것이 나의 삶을 희생하며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건강하지 않은 관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행복과 에너지가 타인의 요구에 따라 조종당하고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건강한 도움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짓누르는 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감정을 조종하려는 사람들과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나의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요구할 때 그 요구를 무조건 수용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지금 이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인가? 이것이 나에게 지나치게 큰 부담은 아닌가?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그에 대한 솔직한 답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상대방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나의 감정을 정확히 파악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거절은 상대방을 상처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행동입니다. 우리는 종종 거절하는 것을 힘들어하는데 특히 가까운 관계일수록 상대방을 실망시킬까봐 어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감정을 조종하려는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으려면 지금은 내가 도와줄 수 없어. 라고 솔직하게 말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불편할 수 있지만 거절의 경험이 쌓일수록 나의 한계를 분명히 지킬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또한 상대방의 요구에 대해 즉각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감정을 조종하려는 사람들은 보통 우리의 즉각적인 반응을 요구합니다. 그들의 요구가 당장 실행되지 않으면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죠. 이럴 때는 그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볼 시간이 필요해. 라고 말하면서 스스로의 감정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 시간을 통해 그 요구가 합리적인지 아니면 단순한 감정적 조종에 지나지 않는지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 관계가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들과의 관계가 나를 지치게 하고 나의 행복을 감소시키고 있다면 그 관계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의 빈도를 줄이거나 혹은 그들과의 대화에서 나를 지킬 수 있는 선을 명확히 설정하세요. 나를 조종하려는 사람들과 거리를 두는 것이 나의 삶을 지키는 데 필수적인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나를 위한 그리고 더 나아가 진정한 의미에서의 건강한 관계를 만들기 위한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마치 한 폭의 정원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정원에서 자라는 잡초를 뽑아내고 마른 가지를 잘라내며 더 건강한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 손질을 해야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그러합니다. 건강하고 풍요로운 마음의 정원을 위해서라면 때로는 그 안에서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용기가 우리의 삶을 얼마나 평온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늘 부정적인 말로 우리를 지치게 하는 사람, 자신의 목적을 위해 나를 끊임없이 이용하려는 사람, 끝없는 비교로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사람, 뒷말과 험담으로 부정적인 기운을 전파하는 사람, 그리고 감정적인 압박을 통해 나를 조종하려는 사람들. 이들은 우리의 정원에 마치 잡초와도 같아 자라날 때마다 우리 마음의 자리를 침범하고 영향을 빼앗아갑니다. 그들을 가까이 둘수록 우리의 평온은 더 멀어지고 삶은 그들에 의해 휘둘리게 됩니다. 물론 이런 관계를 정리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랜 인연일수록 그리고 감정적으로 얽혀 있을수록 결정을 내리기가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내 삶을 온전히 돌보는 것은 나 자신뿐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나의 행복을 위해서는 과감한 선택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와 주변 사람들 모두에게 더 나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명한 결정입니다. 여러분의 정원에 무엇을 심고 싶으신가요? 평온한 날들의 미소, 함께하는 이들의 따뜻한 온기, 마음 깊은 곳에서 피어나는 기쁨을 원하지 않으신가요? 그런 삶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곁에 진정으로 우리를 아끼고 존중해주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를 소모시키는 관계와는 적절한 거리를 두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더 맑고 따뜻하게 피어나기 위해 여러분은 그저 결단의 순간을 마주하고 스스로를 돌보는 용기를 가지시면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의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빛이 들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나이 들수록 삶이 단순하고 평온해지기를 원합니다.
그 평온은 우리의 선택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어떤 관계를 더 가까이 두고 어떤 관계를 정리할지에 대한 우리의 결정이 삶의 질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감정의 무거움을 덜어내고 부정적인 기운에서 벗어나 더 많은 빛과 따뜻함을 향해 나아가세요. 나만의 길을 걸어가도 좋습니다. 빠르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길 위에서 나 자신이 행복하고 평온함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관계를 정리하고 나의 마음을 돌보는 일, 그것은 내 삶에 더 큰 행복과 여유를 가져다 줄 소중한 작업입니다. 지금부터 내 삶의 정원을 가꾸어 나간다면 언젠가 그곳에는 여러분만의 아름답고 향기로운 꽃들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선택이 여러분에게 평온과 따뜻함을 안겨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혜로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들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